윤 대통령은 동해, 정확하게는 포항 영일만 부근의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전문업체가 내년 상반기 안에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포항 영일만 근처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 낭보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 1976년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해진 게 바로 칠광구인데요. 이번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곳, 칠광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칠광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브리핑 1호를 통해서 갑작스럽고도 또 놀랄만한 아주 낭보를 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항 앞바다 쪽에 8광구 그리고 6-1광구의 북부 또 중동부 이렇게 세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 1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걸 이제 양으로 보자면 석유로는 전 국민이 4년을 쓸 수 있고 네. 천연가스로 보자면 29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예.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중요성을 아마 생각해서 직접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 깊이로는 1km 정도, 그러니까 심해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요. 네. 이 산자부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2027년이나 8년 정도부터 시추가 들어가서 35년경에는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경제성 여부 등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시추해내는 모든 전 과정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4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석유 또 천연가스로는 29년치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네.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계 정상급의 심해평가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층 분석을 의뢰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은 발표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포항 영일만은 과거 독도가 발견될 때 원래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라 그래가지고 포경선, 외국 포경선이 발견한 그런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명도 고래란 이름. 그래서 대왕고래라고 이름이 아주 굵직하죠.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140억 배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가치 환산이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 방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래의 꿈입니다. 비밀 프로젝트 명이 대왕고래, 이 140억 배럴.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 규모도 규모겠지만은 일단은 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140억 배럴이면 지금 현재 이 유가로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또는 그 이상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21세기 최대 이제 심해 유전 아까 김현주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해라는 것은 이 수심 1km, 1000m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심해 유전이 지금 현재 21세기 최대 유전이 가야나의 스타브룩 이것인데 이 매장량이 110억 배럴입니다. 빠삐용 영화의 무대가 저 가이아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기아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매장 예상 자원이 천연가스가 4분의 3 정도 75%, 그다음에 원유가
석유가 25% 정도 있는데 가스도 사실 원유예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원료가 되니까요. 정부는 석유공사의 분석을 빌어서 가스공사 수입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부는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래의 꿈,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코미디가 생각나네요. 고래? 고래? 네,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20%면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에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네, 20%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면 그거 갖고 도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다른 그 탐사 광구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무척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한 공을 시추하는데 비용이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한 개가. 그러니까 심해를 이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를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5공 정도를 뚫으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이 5천억 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남호 산자부 2차관은 또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5번 시추를 시도하게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덕근 장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에도 확률 5%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가이아나의 스타브록 광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존하는 그 심해가스 광구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의 경우는 7%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애개였죠. 그러니까 7%에 비교해 보면 20%라는 것은 거의 3배 가까운 그렇죠. 확률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규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포항과 울산 근해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딴 중동전으로 야기된 유류 파동, 영어로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게 1차, 2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오일 쇼크에도 여전히 국민들이 전기 등을 마구 물 쓰듯이 그때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쓰는 상황에서 캠페인까지 나왔었죠.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도 아직도 낭비가 많습니다. 다방이나 음식점에서는 아주 창문을 없애버리고 밝은 것을 외면하고 어두컴컴해야 꼭 분위기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직장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가리고 대낮에 전기를 켠 채로 모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거리의 가로등도 두 등 끄고 한 등 켜는 운동이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화점이나 상가에 전구를 켜 장식하는 일 등은 삼가야 되겠죠. 지금의 60대 전후, 70대 분들은 아련한 추억입니다.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륙붕을 탐사하는데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온 나라의 과학과 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던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저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조사 비행 계획이 드디어 착수되었습니다. 지난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역의 대륙붕 밑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짙다고 알려져 왔는데 그 실제 상황을 밝히려는 것이 이번 탐사의 목적입니다. 탐사용 비행기에는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기록 장치와 다목적 분광 사진기, 적외 방사선 온도계, 자동 비행기 위치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자력 탐사 지역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동경 129도, 북위 33도 지점에서 동경 123도, 북위 39도 방향으로 그림과 같이 연안을 따라 조사할 것이며 또 대응 좌표에 따라 이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1976년 1월이었습니다. 신정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해서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허망했죠. 왜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원유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이제 1975년 말 1976년인데 제가 이제 7살 때인데 방금 전에 박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워낙 어려울 때였습니다.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전기불을 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렇죠. 새록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 1475km 지하에서 1475m 지하에서 금은 액체가 나왔다. 1475km 지점을 지난 시추공 한 곳에서 이제 금은 액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발견 이렇게 해서 이제 76년 1월 달에 발표를 했고 불도 붙였습니다. 그 기억나실걸요?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불이 붙었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왜 불이 붙었냐 하면 이것도 원유의 일종인 경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분석을 하건데 경유 성분 비중이 높게 나와서 이게 원유는 아니다. 물론 이제 경유도 원유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아는 휘발유 성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셰일 석유 또 셰일 가스 얘기하는데 개발이 힘들었을 때는 그걸 못 꺼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저렴한 비용에 가성비 있게 꺼내듯이 최근에 이런 액트지오의 발견도 그런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그 검은 액체, 검은 진주의 꿈이 사그러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포항 석유 또 칠광구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탐사 실패가 2년이 지났는데도 당시 가수 정난이 씨란 분이 칠광구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가 그야말로 됐습니다. 지금 이 배경음악으로 흘려드리는데 물론 그 노래가 뭐야 하는 세대도 있고 칠광구 하면 그렇지 칠광구가 있었지 이런 세대가 또 있어요. 저도 이 노래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정말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하고 교육으로만 뭐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만약에 이제 그 기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판이 바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고 칠광구가 관심을 모았고 가사도 저랬어요. 따라서 흑진주 빛을 입고 숨어 있는 곳. 그게 칠광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흑진주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 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으나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고 사실 이 칠광구라고 하면은 지금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떨어졌죠. 보시다시피 제주도 남쪽, 규슈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한반도로 기준으로 보자면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본에 좀 더 살짝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고 그 해안 경계선을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았냐 하면은 대륙봉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대륙이 바다 밑으로 가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대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륙봉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 간의 물리적인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실상 1978년도에 50년 정도를 기한으로 해서 공동 개발을 하자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 됐죠 이제. 50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28년이 되면 50년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또 EEG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저 구역을 국가 간 영해 기준으로 나눠보게 되면 일본 쪽에 가장 많이 쏠려 있고 중국도 일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포션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발 약속이 시한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야심을 지금 숨기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칠광구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 가스전이 발견됐죠.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산유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준 그런 시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시기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7년간 진행이 됐고요. 생산량도 4,500만 배럴 가스전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요.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인데 98년입니다. 1998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역시 울산도 고래로 유명하죠. 자, 동해가스전 탐사 시추에 성공을 했고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우리가 전 세계 95번째로 산유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석유가 나와서 파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경제적인 효과. 17년간 이것을 이제 가스전을 사용을 한 것인데 우리가 투자액은 1조 2천억이었는데 해수액은 2조 6천억 원이니까 두 배 두 넘네요. 배가 넘습니다. 네. 220% 해수 말 그대로 산유국이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거둔 그런 가스전 시추 성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조 2천억 원 투자해서 2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그렇죠. 투자로는 아주 대성공을 한 남아도 매우 남는 장사를 한 거죠. 네, 예. 그랬습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안이 포함된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문정부 때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전기 기본 계획에 있어서도 원전을 다시금 다 건설하고 거기다 추가 3기까지 신설하는 이런 지금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원전이 26기가 가동 중인데 세울 3, 4, 5기, 신한울 3, 4, 5기가 건설 중에 있으므로 이것들이 이제 다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2038년까지는 원전 30기 체제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다 3기를 추가로 지금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까지도 1기가 2035년까지 활용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탈원전 폐기가 이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원전을 수출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많은 원전 수주 효과 또 그것을 추후에 관리하는 것까지도 수출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수출 동력에 있어서 상당한 부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